안녕하세요. 개구TV 패닉입니다. 내일 추천 종목 공개 전에 기존에 추천드린 종목의 흐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이낙연 관련주로 해서 단타 종목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삼부토건, 남선 알미늄, 남성 이월드 4개 종목 다 뭐 남성을 제하고는 다 그죠? 저점을 찍고 다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보이시죠? 남성도 한번 보고 네. 그리고 프로그램 외인 동일합니다. 이제 프로그램 외인 쪽은 매수가 들어왔고 기간은 매도가 좀 나왔었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저점을 찍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 전략을 이제 제시를 하면 이럴 거예요. 어느 정도의 물량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좀 이제 물량을 좀 덜어내고 나머지 일부 물량만 갖고 뭐 금요일날 저점이 됐든 아니면 금요일날 시초가가 됐든 아니면 금요일날 종가가 됐든 여기를 이제 손절 또는 익절 라인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삼부통원도 그렇고 이제 남성 알미는 보면 사실 바닥이 얼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 계신 분들은 뭐 여기까지 떨어질 거 보고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추가적인 매수를 할 거야 라고 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비중이 좀 돼서 이제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날 종가를 깨면 살짝 비중을 덜어내고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비중을 늘려서 추가 이제 평단을 낮추는 전략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략을 이제 세우시면서 비중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는 여러분 연습도 좀 하셔야 돼요. 필요합니다. 무작정 그러니까 종목을 떨어지는데도 갖고 있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 내가 이제 뭐 결국은 존버죠. 존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뭐 본인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계속 주식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주식을 하실 거면 손절, 특히 손절, 비중 줄이는 그리고 어느 정도 왔을 때 욕심 안 내고 수익 내는 요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네, 정말 어려워요. 고수랑 하수랑 똑같은 점은 매수를 잘하는 거죠. 매수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손절을 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거나 이런 거를 잘 고수랑 하수의 차이점은 그거의 차이점입니다. 예. 그거 다 잘하시면 여러분 하수가 바로 고수 금방 될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시기만 잘 맞으면 되겠지만 어쨌든 덜어내는 연습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저를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삼부토건 저는 남선 알미늄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저는 우선 얘 같은 경우는 4,100원 정도의 매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승이 좀 나오면 그죠? 금요일날 고가 근처에서 희마리가 없다 하면 살짝 그냥 일부분만 지금 비중이 좀 있으니까 그거 좀 덜어내고 나머지 비중은 그냥 가져갈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도 그러니까 수익을 유지할 때까지. 네, 그러니까 못해도 제 평단가 근처까지는 가져갈 거다. 그리고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는 제가 4,300원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아직은 손실이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겁니다. 금요일날 시초가 최소한 저점을 깨면 일부분을 물량을 덜어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4,150원이든 4,000원이든 여기 밑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올 때 오히려 추가적인 물량을 더해서 평단을 더 낮출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우선은 매수세가 좋기 때문에 네, 우선은 지금 현재는 외인 애들은 지금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여러분 이런 악재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음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자, 삼부토커 같은 경우 참 웃깁니다. 우리가 장이 3시 30분에 끝나죠? 근데 3시 45분에 43분이네요.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웃기죠? 정말 이제
이낙연 측근이 좀 안 좋은 일로 사망을 했고, 그 이후에 공시를 터트린다? 측근이 죽을 거라고 몰랐을 거예요. 분명히 세력도. 그죠? 그러나 이낙연 측근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공시들을 그 악재가 해소를 하고 나서 터트리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 악재가 측근의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해소가 된 부분이었고, 그 장중에는 이제 어쨌든 개인의 물량, 만약에 이 종목이 상승을 할 거라면, 그죠? 개인의 물량을 턴 거고요. 그 이후에 바로 장 끝나고 이런 공시가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대단한 게 1811억 원인데 이게 작년 매출 대비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80%. 대단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시간을 보게 되면 엄청 와리가리를 좀 심하게 했어요. 왔다 갔다를. 그래서 3%좀 이상의 마무리를 했는데요. 사실 기대는 됩니다. 네,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 중에 대장은 제가 삼부토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가 힘을 내야 나머지 종목들도 따라가기 때문에 얘 무조건 힘을 내야 됩니다. 네. 다른 종목 갖고 계신 분들도 우선 대장은 힘을 내야 된다. 어쨌든 해당 섹터의 종목 중 누군가 하나는 힘을 내야지만 다른 애들도 이끌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종목을 잡을 때는 항상 대장을 잡으셔야 되고요. 대장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투고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어쨌든 삼부토건 전에는 이제 남선 알루미늄이 대장이긴 했어요. 사실. 네. 지금 뭐 매수세는 가장 그래도 좋습니다. 남성도 뭐 지금 현재 잘 올라가면서 누른 상태니까 좋고요. 이런 이제 이동평균선을 잘 노려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2월들도 매수세 진짜 좋네요. 네. 지금은 뭐 떨어져도 오히려 대선 하기 전에 지금 대선도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털고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차라리. 네. 그리고 악재라는 악재가 금요일날 다 나왔습니다. 이낙연의 지지율도 엄청 안 좋다. 같이 나왔잖아요. 한 번에. 네. 오히려 이런 악재가 한 번에 풀렸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이제부터 따라 올라가면 오히려 주가에 더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요일날 말씀드린 AI 종목 잠깐 볼게요. 자, AI 쪽도 지금 보면 셀버스 AI 매수세 좋아요. 네, 지금 계속 눌고 있죠. 그리고 1차 구간, 2차 구간 유진 로봇도 뭐 매수세 이제 매도세가 좀 있지만 그래도 셀버스랑은 동일합니다. 차트 움직임이 1차 구간, 2차 구간 잘 나눠서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1차 구간, 2차 구간 링크 제니시스도 1차 구간, 2차 구간 지금 4개 종목이 다 흐름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계속 매수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세원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금요일날 이제 그저 목요일날 말씀드렸을 때 금요일날 하락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한 4,300원대에서 좀 매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력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매수 좀 들어왔는데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할 때 여러분 한국전력을 할 때는 10번을 일정하게 나눠서 했고 그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을 할 때는 10번을 나눠는 했지만 그 10번 안에서도 비중을 서로 다르게 하는 연습도 했어요. 그죠? 자, 세원을 할 때는 여러분 이런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뭐 10번을 나누는데 비중을 서로 나누고 내가 갖고 있는 만약에 평단이 4,500원이야. 그런데 얘가 4,300원이네. 그러면 한 4,400원 정도에서 비중을 5%든 10%든 좀 줄이고 4,300원 정도에서 줄였던 물량을 좀 더 채우고 해서 뭐 평단을 좀 더 낮추는 연습. 그러니까 요번에 세원을 하면서 비중을 살짝 줄이고 좀 더 늘리고 하는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어차피 뭐 1%, 2%, 3%, 5%선 내에서의 이제 약간 비중을 덜어내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은 되진 않을 겁니다. 네. 이런 연습도 같이 한번 병행을 한번 해보시면서 세원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사실 제가 이제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제 전략도 말씀을 드렸죠. 저는 82,000원 지지 못하면 그냥 매도 그냥 익절하고 요 밑에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러분
상승 이후에 큰 하락이 나오긴 했어요. 사실 그죠? 근데 팔았으니까 프로그램 외인 기간은 좀 들어왔지만 외인이 눌렀으니까 팔렸는데 이제 내려왔는데 우리가 한국전력 한번 볼게요. 얘도 여기서 우리가 뭐가 갔어요. 그죠? 정확하게 저점에서 그리고 가서 상승이 나왔는데 다음 업을 할 때 업그레이드 이제 레벨업을 할 때 보면 이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두 번째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쭉 가기 전에 한 번 더 이 이제 61선 위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쉽게. 네, 그러면 여러분 전략을 짜시기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자 고려 시멘트 잠깐 볼게요. 지금 주말 동안에 또 이제 조류 독감 관련해서 소식이 나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어쨌든 계속 조류 독감이 이슈가 된다고 하면 관심을 이제 받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금요일날 살짝 물량 테스트한 겸처럼 해서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나왔는데 네, 지금 현재는 좋아요. 왜냐하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몇십 원 차이는 안 나지만 거의 한 달 이상을 모아갔죠. 네, 이 정도면 꽤 모았어요, 지금. 지금 일봉 이쁘고요, 주봉, 월봉.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 지금 이 상태는 신규자가 지금 제가 볼 때 3,050원 밑에서는 매수를 해도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이 종목이 상승을 하려면 3,500원은 안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후성입니다. 후성은 9,280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종목을 처음 설명을 할 때 9,28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물량을 좀 줄이고 그 밑에서 지지하는 모상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물량을 덜어내는 연습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작정 갖고 있는 거는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1차 구간인데 1차 구간에서도 뭐 마이너스 4% 정도니까 뭐 견딜만한 구간이지만 이 밑에서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제가 9,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9,000원이라는 거는 단위가 바뀌잖아요. 앞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숫자이긴 하지만 여기가 안 걸리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떨어지면 그냥 살짝 덜어내고 이 구멍에서 그냥 모아간다. 이런 전략으로 해서 다가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중 안 되면은 오히려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덜어내는 연습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건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서 뭐 덜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냥 매수할 추가금이 더 있으면 그냥 여기서 더 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한번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캐시피드 그죠? 지금 뭐 1차 구간, 2차 구간이니까 잘 모아 가시고요. 안랩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랩은 이제 1차 구간하고 2차 구간 살짝 내려왔는데 요게 어쨌든 이 구간 내에서는 지지하는 나오기 나올 거예요. 네. 나오는 여파에 따라서 뭐 추가적인 매수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신일전자예요. 신일전자는 딱 이제 제 매수 구간 그 안에서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목요일날 말씀을 딱 정확하게 말씀드린 대로 움직였어요. 얘가 61선까지 내려가게 되면 또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올 거야. 나옵니다. 그런데 반등이 나와도 그게 지지하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요일날 이렇게 금요일날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월요일날 한 번 더 봐야 된다. 월요일날 옆으로 세우는 봉이 나오는지 봐야 된다. 이렇게 세우는 봉이 나와야지만 그때 매수가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지금은 딱 61선 라인까지는 찍고 말아 올렸지만 이제 몰라요. 금요일날 이제 월요일날 더 뺄지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한 번 더 보시죠. 월요일날 오늘 종가가 시초가로 해서 이렇게 살짝 60에서 찍고 올라가는지 올라가면 그때 매수 시점을 보시면 돼요. 근데 찍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거나 아니 찍고 그냥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또 더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제가 매수가를 드렸던 요 위에랑 하단을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5%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단가로 해도 2, 3% 뭐 낮게는 1, 2%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 큰 걱정이 되는 구간은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 제가 매수 구간을 드리기 전에 미리 매수하신 분들이라 하면 이미 여기서 이미 비중을 줄였어야 돼요. 그거는.
그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는 1840원은 못 지켰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존에 추천드린 종목의 흐름 먼저 짚어봤고요. 그럼 월요일날 추천드린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일요일날 수도권 2.5단계 격상 발표 가능성 있다고 기사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그러면 또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수혜 보는 종목들이 계속 상승이 이제 나오고 있지만 계속 더 끊임없이 그쪽으로는 좀 매수세가 몰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일 추천 종목으로 삼육물산, 동아약품 두 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금요일날 재질 관련 종목들이 힘이 좋았어요. 네. 지금 신품대지는 뭐 상한가를 갔네요. 그죠? 자,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단타하는 분 빼고는 시적 모아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 추세도 계속 좋은데 일정이 좋은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 안 나온 종목으로 해서 삼육물산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삼육물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 보면 이제 좀만 가면 이제 전고점 이제 근처에 다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매수가를 정해드리면 그래서 시간 외에서도 뭐 상승한 건 없고요. 이제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뭐 50원, 100원 시초가에 형성이 되면 뭐 거기에 살짝 들어가는 건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우선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400원에서 9,600원 요 사이로 크게를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한 7%, 8% 정도인데 제가 볼 때 이 만원 여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만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근처 근방에서는 매수세가 좀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추세가 이제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20%도 계속 상승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리고 일봉도 이렇고요. 주봉도 지금 이쁩니다. 네, 차트로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 전 분위기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코로나 수혜를 받아서 그죠? 지금 실적도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요 안에서는 눌리면 오히려 매수의 기간이고 그죠? 상승은 하더라도 100원 미만으로는 100원 약간 이격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살짝 담그는 정도. 그리고 내려올 때 눌리면 매수하는 게 더 좋다. 오히려 상승할 때는 솔직히 따라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오히려 눌렸을 때 매수는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50원, 100원 정도까지는 괜찮다. 대신 위에서 좀 했던 분은 최대한 낮게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다음 동아약품입니다. 자, 이 동아약품은 치료제, 그죠? 지금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제약 동아약품이 치료제를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11월 23일 날 승인이 났어요. 이상. 치료제 이상. 그죠? 그래서 24일 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차트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이런 거 많이 흔히들 주식 공부할 때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거래량 빵 터졌는데 음봉. 그러면 세력이 뭐 팔고 도망갔다. 그죠? 뭐 그래요. 도망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망갔다 하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거래량을 줄면서 어느 선을 지지를 해줘요. 그죠? 지금은 이제 21선 이탈할지 말지 그런 구간입니다. 네. 21선 이탈을 하게 되면 심리선이 꺾여서 뭐 사람들이 이제 툼에 나온다 하죠. 오히려 이럴 때 툼의 물량을 잡아먹는 라인이에요. 오히려 이럴 때는 들어가야 됩니다. 네. 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이상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 할 때 여러분들 왜 투자를 하나요? 그런 부푼 기대감을 안고 하잖아요. 실패할 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나요? 절대 아니죠. 네.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만약에 제가 이 동아약품이 이상이 저게 실패를 했다 하면 이거 이미 폭락 갑니다. 지금. 그리고 한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폭락이 나올 것처럼 막 흔들었다가 반등 나왔다? 이거는 개미 털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쫄 필요 없고 매수하는 구간이다. 월요일부터는. 월요일부터 만약에 얘가 19,000원 깨고 내려오면 정말 땡큐 하고 매수를 해줘야 돼요. 우선은 1차적으로
제가 매수 구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이게 한 8% 마이너스 8%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구간은 여기 안에서 우선 할 거고요.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정말 여기를 막 이탈을 하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진짜 실패 아니면 물량 털기. 예, 그건 좀 잘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물량 털기로 보여집니다. 네. 얘가 만약에 정말 실패를 했다고 하면은 기회 안 줍니다. 그냥 바로 내려 꽂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수 구간이다. 매수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잘 모아왔어요. 지금 어차피 그 이슈로 해서 여기서 먼저 털어왔고 다시 한번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개미들 물량 털고 모아갈 겁니다. 네. 그래서 17,500원에서 19,000 요 사이에 잘 모아가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지금 현재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죠. 그죠? 근데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제가 2019년도 저는 항상 독감 백신을 맞아요. 근데 2019년도에도 당연히 독감 백신을 맞았는데 독감에 걸렸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았는데도 독감에 걸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치료제로 치료를 해야겠죠. 그런데 정말 닌겔, 독감은 요새 닌겔 30분만 맞으면 되더라고요. 30분 맞으니까 바로 회복을 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자가격리 한 4일 정도는 했습니다만 그거 진짜 닌겔 딱 30분만 맞고 나서 회복을 했어요. 정말 그래서 치료제가 저는 오히려 백신보다도 치료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전염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확률을 줄이는 것 뿐이지. 그죠? 아마 독감 한번 걸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독감 맞았는데도 걸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치료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모아가야 된다. 21선 깨지면 오히려 21선 깨고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21선 깨잖아요. 그러면 내려왔을 때 이렇게 꼬리 보이면 보인다 하면 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은 여러분 매매할 때 전략을 꼭 세우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매매 영상이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